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 다시 돌아온 보드 리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중고보드를 선택할 때 중고보드 선택하는 방법 또는 중고보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핑보드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저는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중고보드를 좀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거. 중고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우선 싸겠죠. 새 보드에 비해서 많게는 반값 이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새 보드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좀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보드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 원래는 이제 새 보드를 구매를 하실 때는 본인의 스펙에 그 스펙에 맞는 보드를 찾게 되는 반면에 이제 중고 보드가 되면 약간 그런 초이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드에 나를 좀 맞춰야 되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보드의 이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약간 초보자 같은 분들은 조금 보드를 구매하실 때 조금 이 보드를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보드를 구입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이 보드가 얼마나 많이 타졌는지, 얼마나 많이 데미지를 입었는지,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에 보드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호주에서 서핑을 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중고보드를 사고 팔고 아마 한 게 한 20-30장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핑샵을 갈 때 매주 서핑샵을 갑니다. 그래서 막 체크를 하죠. 이번 주는 어떤 보드가 왔니? 서프샵 주인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냥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서 보드를 다 체크를 하죠. 하면서 막 들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막 그러는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보드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게보다 무겁다. 그러면 조금 비추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무게들은 뭐냐면, 보드가 우선 데미지를 입고 그 데미지 입은 그 딩이라고 그러죠. 딩이 생긴 구간을 통해서 들어온 물로 인해서 그 안에 폼이라는, 안에 이제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그 폼에 물이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폼이 물이 적게 되면 특히나 이제 에폭시 보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젖는 경우가 있는데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PU 보드 같은 경우는 보드가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물도 먹고 막 하면서 보드가 좀 많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드를 들었을 때 보드가 돌덩이처럼 무겁다, 구매를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고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노즈 쪽에 수리가 있다. 그러면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노즈는 여러분들 패들링 하실 때나 서핑 하실 때나 물 밖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노즈는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단지 무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레일 쪽에 수리한 곳이 있다 거나, 보드의 바닥을 보시면 핀 플러그 주위 또는 테일 있는데 수리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리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초보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표면을 만져봤을 때 표면에 굴곡이 없어야 되고요. 마무리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잘 돼서 촉감이 좀 좋으면 수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무게가 굉장히 많은, 서핑보드에 많은 요소를 차지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 예를 들어서 좌우 무게가 무거워지면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앞뒤로도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서핑보드는 처음에 만들어진 그 자체로 무게가 정해져 있고 그대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밸런스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게가 늘어나는 요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물이 들어와서 일 수도 있지만, 수리를 하면 무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는 원래 폼이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스티로폴인데 수리를 하게 되면 레진이라는 걸 주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그 파이버글라스 레이어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레진을 투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드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사실 이 보드를 만들 때 나중에 이제 글라싱이라고 하죠. 글라싱을 입히는 과정에서 최고로 숙련된 글라서가 하는 과정에 포함된 게 뭐냐면 최소한의 레진을 써서 보드를 이렇게 싸게 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레진의 무게가 그만큼 보드의 무게를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 한 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드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게, 그리고 이 무게가 어떤 쪽으로 한 곳으로 치중된 있는지, 예를 들면 뒤쪽에 너무 수리가 많이 돼서 치중이 돼 있든지, 앞쪽에 또는 수리가 너무 많이 돼서 치중이 돼 있든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핀 플러그 같은 경우는 수리가 좀 잘 됐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핀 플러그 같은 경우는 안에 수리가 안 됐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흔들리면서 균열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고 겉에만 이렇게 쌌다든지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리한 흔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가 수리를 하신 보드 같은 경우는 정말 티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원래 보드는 좀 하얗잖아요. 근데 약간 누렇게 뜬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을 막 칠해놨다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를 발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페셔널 샵, 예를 들어서 뭐 발리에서 뭐 나루끼라는 아주 유명한 샵이 있잖아요. 그런 샵에서 수리를 했다든지, 국내에서 또는 색깔 잘 맞히신 분들이 수리를 했다라는 거를 뭐 일반인들이 보시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 편한 점은 색깔입니다. 우선 색깔을 아무리 잘 맞춰도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흰색으로 마무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수리를 마무리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색깔을 우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 수리가 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냅이 됐던 보드라고 그러죠. 보드가 부러졌던 보드는 웬만하면은 중고보드 구입할 때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개인 거래할 때 호주에서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수리를 하기 때문에.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때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은 스냅된 보드를 파악할 때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수리가 어디가 수리가 됐는지 파악할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 햇빛 또는 조명에다가 보드를 한번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수리를 하지 않은 보드 같은 경우는 반투명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리를 한 부분, 특히나 레진으로 수리를 한 부분은 그 부분이 어둡게 보여요. 더 불투명하게 빛이 들어오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 제 촬영하는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드 있잖아요. 있으신 보드를 집에 형광등이나 뭐 집에 등 바로 밑에 이렇게 하시면은 빛이 투과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수리가 안 된 보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깨끗하게 보입니다. 수리가 된 보드들, 프로페셔널 샵에서 수리를 뭐 폼을 채워넣어서 수리를 해도 레진이 들어간 포인트들은 보여요. 이렇게 테두리 같이, 또는 정말 레진만 넣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그 부분이 아주 불투명하게 보이거든요. 한번 중고를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햇볕이나 아니면 조명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 이렇게 비치는 동작을 통해서 이 보드가 어디가 수리가 됐고 얼마나 수리가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불투명한 구간이 정말 많다 그러면 레진을 정말 많이 넣은 거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되게 무거워질 거고요. 그 보드는 아마 그런 수리로 인해서 퍼포먼스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거래가 좋은지 또는 샵에서 중고보드를 사는 게 좋은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개인 거래를 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샵을 운영하시는 사람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신용도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보드를 조금 더 정직하게 좀 잘 보여주시고 잘 설명을 해주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 거래를 하실 때는 파시는 분도 그분이 중고보드를 사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보드의 이력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들어보고 밸런스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색깔 파악해보고 그리고 이런 핀 플러그, 특히나 이제 핀 플러그나 테일 부분 쪽은 이제 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레일을 고쳤을 때는 약간 이쪽에 균일하게 좀 수리가 됐는지 손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가 수리가 됐는지 빛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중고보드를 사실 때 주의할 점 플러스 어디를 수리했는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보드를 나중에 구입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 해보신 분, 서핑을 더 잘해보고 싶은 분, 저와 함께 섭섭